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복수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소설은 모래의 여자, 모래의 여자라는 일본 소설이고요. 아베 코보가 저자입니다. 아마 대부분들 아시긴 아실 텐데 개미 귀신이라는 곤충이 있습니다. 뭐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 모래에 구덩이 같은 어떤 함정을 파고 모래에 흘러내린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곤충입니다. 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영어로는 ant lion이니까 사실은 개미 사자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개미 귀신이 곤충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신 분이라면 아마 개미 귀신이라는 게 훨씬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모래 언덕을 힘없이 흘러내린 희생자에게 갑자기 튀어나와서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서 잡아먹는 그 모습이 귀신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많은 SF 공상과학물이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이런 비슷한 컨셉의 우주 괴물 같은 게 등장하죠. 거대한 벌레나 괴물이 구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러는 이런 개미 귀신을 컨셉으로 한 그런 모습인데, 사실 이 개미 귀신은 명주 잠자리 유충입니다. 잠자리 유충이고, 이런 모래 함정을 만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머리 위로 모래를 막 끼얹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잡아가서 체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런 곤충인데, 이 모래의 여자라는 이 소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읽는 내내 개미 귀신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미 귀신을 연상시키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아주 평범한 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반복되는 생활, 아슬아슬하게 그냥 먹고 살 만한 수입으로 숨은 막히지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데 그 선생님한테는 다른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남모르는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곤충 채집입니다. 평범한 곤충을 채집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찾아내지 못한 특별한 곤충을 찾아내기를 원하는 그런 약간 매니악한 기질이 있는 곤충 채집이 취미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곤충을 찾아내자, 아직 아무도 찾아내지 못한 그런 이유로 휴가를 내고 아주 외진 지역에 있는 해변 마을을 찾아갑니다. 모래 사구라고 하죠. 모래 지역에 위치한 해변 마을을 찾아갑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주 답답한 일상에서 뭔가 자유를 찾고 싶어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곤충 채집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구석구석 오지를 뒤져서 찾아간 마을이 뭔가 모르게 좀 기괴합니다. 느낌이. 제가 잠시 후에 이 소설의 제일 앞을 읽어드릴 텐데 거기에 살짝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부분까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고요. 바다와 바람과 모래가 만들어낸 모래 주머니 같은 구조로 된 마을입니다. 근데 주인공은 일부러 이런 데를 찾아간 거고요. 이런 특이한 곳에서라야 아직 아무도 찾지 못한 곤충을 찾아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곤충한테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게 이 사람의 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시간을 좀 지내다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주 오지의 외진 마을이다 보니까 교통수단이 끊어져 버리게 되고, 그 마을에는 변변한 숙박시설도 없습니다. 아주 좀 허름한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호텔이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숙박시설도 없고. 근데 이런 주인공의 사정을 알게 됐는지 마을의 노인이 접근해서 이것저것 사정을 물어봅니다. 왜 왔냐, 뭘 하러 왔냐, 이것저것 한참을 물어보더니 그런 사정이면 사정이 딱하네, 우리가 하룻밤 편의를 봐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참견쟁이 노인네처럼 주절주절 늘어놓는 말투로, 보시다시피 가난한 마을이라 그럴듯한 집 한 채 없지만 자네만 좋다면야 내가 그 정도 편리는 봐줄 수 있지 하고 말했다.
딱히 악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무언가, 아마 조사하러 나올 예정인 현청의 공무원이나 뭐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경계하고 있을 뿐인 것이다. 경계만 풀면 선량하기 짝이 없는 어민에 지나지 않는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초반의 얘기라 그냥 어촌 마을에 선량한 어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노인을 따라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합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을 따라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한 집을 갔는데 그 집이 또 묘합니다. 평지에 지어진 집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동굴 같은 웅덩이 안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이 마을 전체가 강한 모래바람이 계속 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래주머니 같은 형태의 그런 희한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 땅을 깊게 파고 그 안에다가 집을 지어놓은 뭐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뭐 좋은 추억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줄사다리를 타고 하룻밤을 묵으러 그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이제 이 시점인데 이 스토리를 얘기 드리고 싶지만 이걸 얘기 드리면 너무 재미가 없어져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괴하고 으스스한 이야기다. 스릴러 같기도 하고 뭔가 약간 공포물이라고 해도 될 법한 정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의외로 철학적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아주 예전에 미절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죠. 이야기가 굉장히 전개가 흡입력이 있고 그 다음 상황이 너무 궁금해서 막 빨려 들어가서 읽게 되는 그런 이야기고요. 헤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 게 꼭 개미지옥 같은 소설이다. 너무 잘 어울리는 컨셉이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이야기의 이 스릴러 같고 미스테리 같은 이야기의 마지막은 꽤나 철학적이다. 저는 이 생각을 했고요.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를 드리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도 모두 다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회사 일에 묶여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자유를 찾아서 휴가를 내고 떠나가죠. 그래서 휴가만 보고 이 반복되는 일상을 놓고 자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힐링하러 섬으로 떠날 거야. 이렇게 휴가를 내고 떠나가는데 그런데 진정한 자유란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고요. 반복되는 일상을 자유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되는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지푸스가 그런 설화가 있죠. 시지푸스가 신들의 형벌로 매일매일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서 올려야 했던 그런 것처럼 노동이라는 건 과연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형벌인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이 행복에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수작이라고 저는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아주 짧게 이제 이런 부분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읽어드리면 남자가 끝없이 되풀이되는 모래와의 투쟁과 일과가 된 수작업에 미미한 충족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자학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그렇게 쾌유되는 방식이 있다고 해서 딱히 이상할 것도 없는 법이니까.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주 뒤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고 기본적으로는 한데 참 재밌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거나 어렵다기보다 그런 스릴러 같은 긴장감과 반전, 막 추격전, 탈주전, 또 감금, 어떤 그 성적인 부분, 성과 폭력 이런 이야기들을 막 믹스를 해가지고 굉장히 극적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참 읽으면서 재밌다라고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참 숨이 멎을 것 같이 막 몰입해서 읽다가 보면 마지막에 툭 많은 그 생각의 잔상이 남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컨셉입니다. 재미와 의미를 갖춘 이야기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고요. 이 빡빡하고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을 드립니다.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제1장. 8월 어느 날 한 남자가 행방불명되었다. 휴가를 이용하여 기차를 타면 반나절 정도 걸리는 해안으로 떠난 채 소식이 끊어진 것이다. 수색 신청서도 신문 광고도 모두 헛수고였다. 물론 이런 실종 사건이 그리 드문 것은 아니다. 통계상으로도 연 수백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서가 접수되나 발견될 확률은 의외로 적다고 한다. 살인이나 사고로 실종됐다면 확실한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고, 납치 같은 경우라도 관계자에게는 일단 그 동기가 명시되는 법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속하지 않는 실종은 단서 잡기가 몹시 힘들다. 가령 그런 경우를 순수한 도망이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실종이 그 순수한 도망에 해당할 것이다. 그 역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행선지가 어딘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으나 그 지방에서 그럴 법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전혀 없었고, 직업상 납치될 만한 비밀과 관련되었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또 평상시 도망을 넌지시 암시하는 언행도 전혀 없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모두들 은밀한 남녀관계 때문이라고 상상하였다. 그러나 남자의 아내로부터 그의 여행 목적이 곤충 채집이었다는 얘기를 듣고 담당 경관과 직장 동료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과연 채집병도 채집망도 사랑의 도피행을 위한 도구로는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화구 박스 같은 나무 상자와 물통을 양 어깨에 십자로 맨 언뜻 보면 산악인 같은 차림새의 남자가 S역에서 내린 것을 기억하고 있는 영무원의 증언으로 그에게 동행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바람에 그 억측은 근거가 빈약해지고 말았다. 세상살이에 넌더리가 나 자살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피력되었다. 그 가능성을 암시한 사람은 정신분석에 빠져있는 그의 직장 동료였다. 어엿한 어른이 된 지금 새삼스럽게 곤충 채집 같은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에 열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다. 어른뿐만 아니라 곤충 채집에 유난히 몰두하는 경향을 보이는 아이는 대부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강하여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보충하기 위해 절대로 도망칠 염려가 없는 곤충의 사체에 열심히 핀을 꽂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행위를 계속한다는 것은 증상이 심해졌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곤충 채집가가 흔히 소유욕이 왕성하거나 극단적으로 배타적이거나 도벽이 있거나 남색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에서 자살까지는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채집 마니아들 중에는 채집 자체보다 채집병 속에 청산가리에 매료되어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우리들에게 자기의 취미에 대해 한 번도 털어놓으려 하지 않은 것은
그 역시 자기의 취미를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 논리적인 추리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논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아무도 그가 실종된 진정한 이유를 모르는 채 7년이 지나 민법 제30조에 의해 끝내 사망으로 인정되고 말았다. 2. 어느 8월의 오후, 커다란 나무 상자와 물통을 양쪽 어깨에 엇갈려 맨 한 남자가 S역에 내렸다. 그는 등산이라도 할 것처럼 바짓뿌리를 양말 속에 쑤셔놓고 쥐색 피케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오를 만한 산은 없었다. 개찰구에서 기차표를 받아든 영무원은 자기도 모르게 수상쩍다는 눈길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남자는 망설이는 기색 없이 역 앞에 서 있는 버스에 올라 제일 안쪽 자리에 앉았다. 그 버스는 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였다. 남자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갔다. 버스에서 내리니 지형의 기복이 몹시 심한 고장이었다. 낮은 지대는 조막조막하게 나누어진 논이고 그 사이에 야트막한 감나무 밭이 섬처럼 드문드문 자리하고 있었다. 남자는 마을을 그대로 통과하여 해변을 향해 점차 하얗고 건조해지는 길을 걸어갔다. 마침내 인가가 끊어지자 사방은 듬성듬성한 소나무 숲이었다. 땅도 발바닥에 달라붙을 것처럼 고운 모래땅으로 바뀌었다. 군데군데 메마른 들풀이 움푹 파인 모래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고 가다 보면 반평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가지밭이 무슨 실수처럼 나타나곤 하였지만 사람 그림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드디어 저기가 목적지인 바다인가 보다. 틀림없다. 남자는 그제야 걸음을 멈추었다. 사방을 둘러보면서 윗도리 소매로 땀을 닦았다. 천천히 나무 상자의 뚜껑을 열고 다발지어 있는 막대기를 꺼냈다. 조립하자 채진망이 되었다. 자루 끝으로 풀숲을 헤치면서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모래 위에서 소금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아무리 걸어도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모래땅의 기복이 심하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탓인가 비슷한 풍경만 하염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시야가 트이면서 조그만 부락이 나타났다. 높은 막루를 중심으로 작은 돌로 둘러놓은 너와 지붕이 모여있는 궁핍한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촌락이었다. 물론 그중 몇 채는 검은 기와 지붕이었고 연분홍색 양철 지붕도 있었다. 양철 지붕은 부락에서 유일한 내거리 모퉁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어업조합 건물인 듯하였다. 그 너머에 목적지인 바다도 사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부락은 의외로 넓었다. 흙이 푸실푸실 드러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얗게 마른 모래땅이었다. 그런데도 땅콩과 감자밭이 있고 소금 냄새에 섞여 가축 냄새도 났다. 모래와 점토로 회반죽처럼 단단하게 조성된 길바닥에는 깨진 조개 껍질이 하얀 산을 이루고 있었다.